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 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 집무실을 방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야사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법 연장을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패거리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아닌 법을 만드는 곳이고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부터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언론,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비정상적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특검법 정신도 위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집중해 수사를 하다 보니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국민들께 커다란 염려와 우려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특검 연장 문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 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무법적인 그런 행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 국민의 불만과 분열을 국회로 가져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씨, 이분들 촛불 집회 시위 광장에 나타나서 시민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만 민심이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도 민심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대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연말 우리 국회는 여론에 떠밀려 탄핵안 의결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야당은 특검법 연장을 위한 압박을 중단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정치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무소속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짧은 기간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저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반민특위를 지켜보던 국민의 심정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만 봐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정부 부처 곳곳에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민특위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해방 이후 반민특위는 친일교육가인 박응식, 일제를 옹호하며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몬 최남선, 이광수 등 민족 정기를 흐린 친일파들을 근거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권력을 일으켜서 두려워한 친일파와 그 친일파를 필요로 하는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때도 친일파들은 반민족 행위 처벌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날조하여 친일 청산의 문제를 이념 대결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특검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불법 특검이라며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청 광장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정농단 비리 사건을 좌우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비록 반민특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당했지만 20대 국회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했어야 되겠습니까? 특검이 반민특위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 특검 활동을 보장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세균 회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촛불을 든 국민을 믿고 특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4년 대한민국은 순간순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꽃같은 목숨이 사라져간 그 순간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구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살값 15만 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에게 물대포를 쏴대던 그날은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평화와 통일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그날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고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한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던 그날도 2016년 7월 국회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그날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사라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또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며 특검영장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세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당도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곳곳에서 의원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본청 앞 입구에 윤종호 의원과 농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 방지법, 백남기 농민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폐지, 사드 배치 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 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 집무실을 방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사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법 연장을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패거리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아닌 법을 만드는 곳이고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부터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도 위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집중해 수사를 하다 보니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국민들께 커다란 염려와 우려를 주는 것입니다. 언론,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비정상적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특검법 정신